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 한 번의 외교 담판만으로 오히려 새로운 영토를 얻어내며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역사적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답니다. 고려시대, 당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압도적인 군사 강국, 바로 거란의 침략 앞에서 고려가 보여준 선택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 대신 대화를 택했죠. 그리고 그 대화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고려의 지략가들은 어떻게 적국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들의 용기와 기지가 빛나는 순간들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땅을 얻어내는 것을 넘어 그 얻어낸 땅을 지키기 위해 고려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의 작은 나라 고려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의 길을 찾아냈는지, 그 해법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헤쳐나갈 지혜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은 10세기 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북방에서는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강력한 요나라를 건국하며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이들은 광활한 만주 벌판을 지배하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송나라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가 바로 우리 고려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사이에 놓인 작은 배처럼 고려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이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후방을 안정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993년 거란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총사령관은 바로 소손령이었죠. 수십만에 달하는 거란 기병대가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오며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국경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며 남하하는 거란 기병대의 위압적인 행렬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국경 지역의 백성들은 거란군의 침입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갈 곳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이 소식이 고려의 수도 개경에 전해지자 왕궁은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종대왕과 신하들은 거란의 침공 소식에 격렬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며 주전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압도적인 거란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다. 차라리 항복하고 평화를 구해야 한다 며 주화론을 펼쳤죠. 조정은 그야말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왕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국가의 존망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침략군이 수도 개경까지 들이닥칠 경우를 대비해 왕은 피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란의 거대한 그림자가 고려 전체를 뒤덮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위기감과 혼란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고려는 이 불길한 서막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고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죠. 하지만 고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무모한 싸움 대신 지혜로운 외교를 택했습니다. 서희 장군이 거란의 소손령과 담판을 벌여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귀한 땅을 얻어낸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압록강 동쪽에 자리한 이 6개의 고을, 즉 강동 육주는 고려에게 국경을 안정화하고 송나라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외교적 승리가 마냥 평화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거란에게는 고려가 자신들의 숙적인 송나라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영토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협적인 존재로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란은 강동 육주를 고려가 송나라와 교역하는 통로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송나라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죠. 고려가 강동 육주를 차지함으로써 거란의 남하 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송과의 관계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거란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고려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동 육주를 되찾고 고려를 완전히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에 두기 위해 한 번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듯 더욱 거대한 군사력을 동원해 다시 고려를 침공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려에겐 또 다른,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죠. 1010년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향했습니다. 병력 수만 보더라도 고려는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죠. 이들은 강동 육주를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거란군의 기세는 너무나 맹렬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종은 급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라는 또다시 거대한 혼란과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거란의 침략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고려의 존망을 결정할 최후의 시험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려에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용감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규 장군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란의 대군에 맞서 흥화진을 굳건히 지켜냈고 통주에서 고려군이 대패하자 퇴각하는 거란군을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거란군에게 붙잡혀 끌려가던 수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하고 거란의 보급로를 끊으며 후미를 맹렬히 공격했죠. 곽주를 탈환하고 무로대에서는 거란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등 양규 장군은 혼자서 7차례의 전투를 치르며 1000명이 넘는 적군을 죽이고 3만 명이 넘는 포로를 구출하는 기적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거란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규 장군은 흥화진으로 돌아오던 중 거란군의 매복에 걸려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희생은 고려 백성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양규 장군의 활약과 여러 장수들의 분전으로 거란은 결국 2차 침공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강동 육주에 대한 거란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려에 강동 육주를 돌려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고려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대치 상황은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거란은 강동 육주를 포기할 수 없었고 고려 역시 피로 지켜낸 땅을 내줄 수 없었죠. 결국 거란은 강동 육주를 되찾기 위한 세 번째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려 조정은 거란의 끈질긴 야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고려는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운명을 책임질 위대한 영웅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거란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죠. 강감찬 장군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란의 대군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을 유인하고 섬멸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고려의 모든 역량이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하나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고려는 강동 육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대전투, 귀주대첩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주대첩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그 순간 고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강동 육주를 빼앗긴 거란의 분노였습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가 북방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동 육주를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고려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죠. 고려는 이제 서희 장군의 외교적 성과를 피와 땀으로 지켜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거란의 2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10년 40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군은 무서운 기세로 고려의 북방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이 거대한 침략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이 혹독한 전쟁 속에서 한 명의 장수가 거란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고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바로 양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흥화진을 중심으로 강동 6주 요새들을 맹렬히 방어하며 거란의 진격을 늦추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고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맞섰고 양규 장군은 그들의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양규 장군의 활약은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퇴각하는 틈을 타포로로 잡혀가던 고려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설원위에서 양규 장군은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거란군을 맹렬히 뒤쫓았죠.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전투를 통해 수많은 고려 백성을 구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7번에 걸친 전투, 그것도 곽주를 시작으로 예전까지 지칠 줄 모르는 용맹함으로 적을 격퇴하고 포로들을 구해낸 양규 장군의 활약은 고려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강인한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규 장군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지키려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희생은 강동 6주를 지키려는 고려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죠. 하지만 거란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18년 거란은 강동 6주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3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10만에 달하는 거란의 정예군은 고려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인물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령의 나이였지만 뛰어난 지략과 불굴의 용기로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라 거란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군의 진격로를 예측하고 그들이 가장 약해질 순간을 노려 섬멸할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기주 벌판에서 거란군을 유인하여 섬멸하는 대규모 전투, 기주대첩이 그것이었죠.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모든 역량을 모아 거란군을 기주 평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강물에 쇠가죽끈을 엮어 놓아 거란군이 건너기 어렵게 만들고 미리 매복시킨 병사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거란군은 예상치 못한 고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크게 당황했고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란군을 사방에서 에워싸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고려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기주대첩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고려의 국운을 바꾼 역사적인 대전투였습니다. 거란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겨우 소수의 병력만이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가 강대국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강동 6주를 확고히 지켜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서희 장군의 외교적 지략으로 얻어낸 강동 6주가 양규 장군의 피와 땀,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탁월한 전략과 고려, 민중의 희생으로 마침내 온전히 고려의 땅으로 굳건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주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 고려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아 강력하고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죠. 강동 6주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고려의 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고 고려는 비로소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견고한 토대 위에서 고려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냈죠. 우리가 아는 상감청자의 우아함, 팔만대장경의 숭고함이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 육주가 고려에 가져다준 장기적인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한 안정적인 국경선은 고려가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 내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고요. 이는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졌고 송나라와 거란, 그리고 고려라는 삼국체제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이태롭게 생존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강대국 사이의 갈등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로운 국가로 성장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서희 장군의 탁월한 외교적 지략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담판으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희의 외교적 성과가 진정으로 빛을 발한 것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양규 장군과 강감찬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고려 민중이 피와 땀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란의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공, 그 중에서도 기주대첩은 고려가 강동 육주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죠.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서희의 외교적 성과가 군사적 희생과 결합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로써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략과 용맹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나간 고려인들의 강인한 의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강동 육주 이야기는 단순히 영토를 얻고 지켜낸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외교와 강력한 국방력을 결합하여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 교훈이죠. 오늘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강동 육주를 얻어내고 지켜낸 고려인들의 지혜와 투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